안녕하세요, 아키입니다. 꽤 오랜만이죠? 날씨가 너무 더운데 어디 안 아프고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번 영상하고 머리카락 색이 아예 다른데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는 머리카락 물이 빠져가는 과정을 나름대로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영상은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7월에 제대로 병이 났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렇게 머리카락 색이 빠진 게 마치 제 기운이 다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지금도 간신히 영상을 찍는 거라서 꾸미고 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운동을 너무 많이 쉬어가지고 3kg가 다시 쪘잖아요. 그래서 또 운동을 하겠다고 몇 번은 캐틀벨 스윙을 했는데 날씨가 너무해서 그런지 더위를 먹었나 배탈이 나버렸어요. 제가 소화기가 만성적으로 안 좋아서 그냥 또 속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점점 더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번 영상이었던 잔재주인간 영상을 편집할 때 이미 상태가 안 좋아서 편집하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왜냐면 제가 기운이 없어가지고 정말 죽겠어서 간신히 영상을 올리고 며칠 쉬면 낫겠지 했는데 낫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배탈이 어찌어찌 여차저차해서 보름 이상 갔어요. 한 열흘째 됐을 때 이틀 정도는 낫나 싶었다가 2차 배탈이 오고 그래도 배탈 난 게 가라앉아서 간신히 아픈 건 끝났나 싶었더니 기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배탈이 났어도 나름대로 열심히 먹었기 때문에 살은 안 빠졌는데 진짜 아무런 기운이 없어서 몸에 힘이 없으니까 별 생각도 안 나고 눈을 뜨고 있어도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뭔가 몸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서 잠이라도 많이 잘까 했는데 그다지 잠을 푹 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엄청 고생을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제가 올해 들어 처음 몸이 안 좋은 게 아니잖아요? 감기에 걸렸다가 몸살 감기에 걸렸다가 미세먼지 때문에 몸이 또 안 좋고 생각해보면 그래서 운동을 많이 못했잖아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올해 들어서 운동을 제대로 했던 달은 1월밖에 없어요. 날씨가 계속 별로인 것도 있지만 계속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러면 안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몸이 안 좋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는데 하나는 제대로 잠을 안 자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다이어트를 잘못했었던 때에 체력이 갈려나가서 바닥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내용은 식이 조절의 한계와 다이어트 부작용에 관한 내용이 될 텐데 이건 지금의 제가 식이 조절은 하지 않고 살을 빼겠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계속 뚱뚱했어서 살이 빠졌다가 쪘다가를 반복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나이 먹으면서 몸무게가 점점 늘다가 한번 제대로 늘었던 시기가 있어요. 그게 공방 일을 할 때였어요. 한번 일이 들어오면 기한 내에 무조건 해야 해서 밤을 새워가며 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식을 먹고 일을 하고 잠은 못 자게 되고 하니까 제 인생 최대치의 무게를 갱신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110kg까지 나갔었어요. 그 전에도 그랬지만 주변에서 좋은 얘기를 듣지 못했죠. 그런데 살을 빼려고 해도 운동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데 무슨 운동을 할 시간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선택했던 건 식이 조절을 해서 살 빼는 건데 채소나 단백질을 많이 먹고 식단 조절을 한 게 아니라 양으로 조절했어요. 그걸 얼마나 했냐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20kg를 뺐어요. 운동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적게 먹는 것만으로 그 정도를 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지 말았어야 해요. 그래도 그전에는 제가 살이 쪘어도 건강한 편이어서 움직여서 어디가 아픈 적도 없고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도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등산을 해도 땀이 별로 나지 않아서 운동을 해도 별로 옷이 흠뻑 젖어본 적이 없었는데 나름대로 건강했기 때문에 몸의 강도? 건강을 과신한 거죠. 제가 식이 조절을 얼마나 미련하게 했냐면 식이 조절로 살을 빼면 영원히 식이 조절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럼 평생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거의 음식을 싫어해보자까지 생각을 하고서 식이 조절을 한 거여서 부작용이 정말 엄청났어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안 먹겠다고 정했으면 그렇게 하는 거지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서 괴롭고 참지 못하고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아예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사람이 살이 많이 찐 상태에서 식이 조절을 정말 엄청나게 하면 굉장한 효과가 나올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먹는 양을 줄이면 당장은 살이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안 빠져요. 먹는 양을 줄이고 더 줄여도 안 빠져서 제가 식이 조절을 할 때 강박적으로 먹는 양을 다 기록하고 칼로리 계산을 했었는데 심하게 안 먹는 날은 700칼로리 정도밖에 안 먹었고 평균적으로 먹는 게 1100칼로리에서 1200칼로리, 많이 먹으면 1400칼로리였어요. 그렇게 해서 운동을 안 하고 20kg를 뺀 건데 식이 조절을 장기간 하면 먹던 만큼 먹어서는 살이 안 빠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일을 해야 하니까 운동을 할 수는 없고 살 빠지는 건 성에 안 차고 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먹는 양을 줄인 상태에서 더 줄이게 돼요. 아무렇지도 않게 굶어버리는 거예요. 살찐다고 아메리카노에 견과류, 하루 견과 같은 거를 한 봉 정도 먹고서 그걸 끼니를 때웠다고 치는 거예요. 저는 그전에도 위장이 별로 안 좋았고 아버지부터 소화기가 안 좋아서 유전적으로 별로 속이 안 좋은데 그때 아주 스스로 작살을 냈죠. 다이어트를 식이 조절하는 걸로 해보신 분들은 꽤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위염과 장염의 콜라보레이션, 이중주. 그때 속이 안 좋은 게 아예 만성화가 됐어요. 그러면서도 먹는 걸 자꾸 줄여갔어요. 살찐다고 해산물이나 고기류도 거의 안 먹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고기를 의도적으로 안 먹잖아요. 이건 거의 강제 패스코나 강제 비건에 가까운 느낌이었는데 안 먹다 보면 결국 못 먹게 돼요. 뭔가 소위 살찌는 음식을 어쩌다 먹고 나면 저는 저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냈는데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 음식들이 싫어져요. 그 다음에는 못 먹게 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고기를 먹으면 아주 예민하게 느끼한 맛 그리고 누린내가 나는 거예요. 생선을 먹으면 비린 거예요. 그게 너무 예민하게 느껴져서 아예 먹을 수가 없게 되고 가족들이 먹으라고 저도 먹기가 싫었어요. 왜냐면 그걸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맛있게 느끼지를 못하니까 살 뺀다고 안 먹게 됐던 게 못 먹게 되는 흐름으로 넘어갔어요. 그때쯤이 20kg를 감량하고 더 이상 살이 안 빠지고 있을 때쯤이었는데 더 먹는 걸 줄이려면 아예 굶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살려면은 조금이라도 먹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건 짐에 다니는 거였어요. 헬스장이라고 하죠. 그걸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매일매일 가는 걸 3달 동안 반복했는데 절식을 하고 운동을 하면 살이 많이 빠질 것 같죠? 안 그래요. 한 달에 2kg씩 빠져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대로 먹고 운동을 하는 것과 별로 큰 차이가 없는 효과죠. 그런데 먹는 걸 제대로 안 먹고 운동을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그래도 근력이 늘었어요. 그런데 제가 짐을 4달째 다니던 때에 운동도 끊게 됐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몸이 아예 작살이 났거든요. 사람들은 의지만 강하면 살을 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의지가 너무 강하게 잘못 작용하면 살이야 뭐 빠질 수도 있는데 몸이 같이 부서져요. 뭔가 무너져 내려요. 일단 식이 조절을 장기간 오래 해버리면 부작용이 금방 나타나는데 제가 경험한 것들을 나열해보자면 일단 오후가 되면 머리가 아파요. 일상적으로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는 건 당연한 거고 두통 때문에 막 누워있어야 돼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두통이 매일 오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머리카락이 안 자라요. 뭐가 잘못된 것처럼 머리카락이 안 자라고 손톱이 깨져요. 손톱을 기르지 않아도 저는 항상 손톱이 짧은 사람인데 이게 깨지는 거예요. 손톱이 안 자라는데 깨지면 손톱이 아예 위아래로 층이 나면서 깨져가지고 손톱이 더 깨지지 않기 위해서 매니큐어를 바르고 했었는데 그래도 별로 나아지질 않아요. 그 다음에 저는 원래 알러지가 있고 비염이 있는 사람인데 잘 안 먹어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접촉성 피부염에 걸렸어요. 그때 두피도 상태가 많이 안 좋았었고 목이나 팔 안쪽 같은 뼈마디가 접히는 곳에 피부가 불에 데인 것처럼 빨갛게 커다랗게 반점이 생기고 했었는데 이게 낫지를 않았어요. 무슨 짓을 해도 안 나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걸 겪으면서 헬스까지 다닌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제가 저를 좋아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은 게 먹는 것에 대한 흡족함, 기쁨 자체가 아예 없었고 왜 그래야 되는지도 알 수 없었고 뭐가 어찌되든 나는 살이나 빼겠다 하는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은데 제가 이러는 걸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생겼어요. 그때가 있지도 않아요. 초가을 때쯤이었는데 아예 추울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반팔을 입고 누워서 쉬고 있었는데 가만히 있는데 저체온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식이 조절을 하면 오래 하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기초 대사량이 계속 떨어지면 가만히 있는데 체온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까지 떨어져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다리부터 떨려오는데 이게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 게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턱도 떨리고 멈추고 싶어도 멈춰지지가 않으니까 이게 근육이 계속 수축이 되니까 아파요. 온몸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살겠다고 따뜻한 물에도 들어가 보고 따뜻한 차도 큰 컵으로 한 잔을 마셨는데 간신히 근육 경련이 멈추기는 했지만 마셨던 거 다시 다 토하고 기운은 다 빠지고 괜찮은 상태가 결코 아니었어요. 그때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데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비실비실 하는데 엄마가 고기와 산삼을 먹였어요. 먹으라고. 닭고기랑 강제적으로 먹였어요. 근데 또 그걸 먹는 와중에도 역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식이조절 때문에 이 일을 겪을 때쯤 없었던 수족냉증도 생기고 몸이 엄청 냉하고 대사가 안 이루어지니까 몸을 회복한다고 3년 정도는 고생을 했어요. 홍삼을 3년 동안 먹었어요. 그리고서 제 몸에 열이 생긴 게 기껏해야 작년이에요. 작년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냉한 체질이었는데 캐틀벨 스윙하니까 체온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살이 많이 빠진 건 아니라도 제 건강에는 캐틀벨이 꽤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식이 조절 때문에 뭐 기껏해야 90kg, 89kg, 88kg 여기까지만 살을 빼고 저체온증이 오니까 선택을 해야만 하는 순간이 왔어요. 뻔히 요요가 올 걸 알면서 음식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거식증으로 갈 건가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몸이 아프고 나니까 나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때 느낀 게 나는 거식증의 문턱까지 와 있는 거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사람이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식이 조절을 시작할 때는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먹는 기쁨이 사라져버린 상태는 썩 좋은 상태는 아니더라고요. 결정적인 게 생각을 해보세요. 살이 찐 상태에서 건강에 문제를 못 느끼던 저와 절식을 하다가 20kg를 뺐는데 이 지경으로 몸이 망가졌던 저 중에 어느 쪽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세요? 살이 빠져있다는 게, 살이 빠진다는 게 그게 절대적으로 더 건강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걸 이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생각이 들었던 게 내가 원하는 게 그냥 마른 건지 건강해지고 싶은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자문을 해보니까 그냥 건강해지고 싶은 거였어요. 딱히 제가 살쪄있는 게 엄청나게 싫지는 않아서 사회적으로 타인이 나에게 뭐라고 했던 경험이 많고 들은 소리가 많았었던 거지 그렇다고 내 건강을 포기할 만큼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건강을 많이 망치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게 문제인데 저만 이런 게 아니라 다이어트 때문에 정말 많은 여성들이 어떤 사회적 가치관의 압박으로 인해서 건강을 망치지 않나 그런 현상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마른 사람이나 안 마른 사람이나 다이어트 안 해본 사람이 한국에 있나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거식증에 바로 코앞에서 요요를 선택했어요. 그때는 요요 자체는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일단은 건강해지는 게 먼저였는데 음식을 다시 먹으려고 애를 써도 단번에 되지 않아요. 그때 제가 못 먹게 된 해산물과 고기를 다시 먹으려고 진짜 약간 역한 걸 참고 꾸역꾸역 먹었는데 그걸 2년 동안 반복해야 크게 문제없이 먹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식이 조절을 했었던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린 것 같기도 한데 도덕적 선택으로 인해서 비건이 스스로 된 거면 몰라도 이거는
뭔가 나를 혐오하는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한답시고 스스로 저를 학대한 결과로 나온 증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고쳐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살은 다시 쪄서 100kg가 넘어가고 이랬지만 몸 상태는 서서히 좋아진 것 같긴 해요. 안 먹던 걸 먹는다고 해서 요요는 빠르게 오지만 살 빼기 전만큼 건강해지지는 않아요. 홍삼 같은 것도 챙겨 먹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기본적인 체력이 확 갈려나간 게 낫질 않아요. 그리고 저는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몸 상태를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식이 조절의 한계와 20kg를 빼고 나서 겪었던 다이어트 부작용에 관한 영상을 찍는 건데, 제가 이런 일을 겪고 나서는 친구들이 살을 뺀다고 하면 좀 말리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건 좋지만 과하게 하거나 식이 조절을 너무 심하게 한다거나 하는 건 반대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뜯어 말려요. 사실 저도 다이어트 때문에 처절하게 몸을 망쳐보고 난 후에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책도 많이 사서 보고 뭘 해서 살을 빼야 할까? 건강한 몸이 뭘까? 완전히 생각을 달리하게 됐는데 그래서 추구하는 방향도 달라졌어요. 뭔가 여자들이 살을 뺄 때는 그 이유가 건강을 위한 것보다는 미적 기준 때문에 그럴 때가 많은데, 애초에 미적 기준 자체가 문제적이라는 생각을 해서 원래 체질적으로 저체중인 사람들을 뭐라고 비난하거나 나쁜 거라고 할 필요까지야 없지만 모든 사람이 저체중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뭔가 평균적인 기준 자체가 엄청 저체중에 맞춰져 있단 말이죠. 저는 일단 키가 크고 손발도 꽤 커서 발을 옥죄듯이 전족처럼 신어야 255를 신을 수 있는 사람이고 260, 265 이런 신발을 신어서 아예 여성화에서는 제 사이즈가 없거든요. 한국이 들여놓질 않아요. 옷도 사이즈가 크지만 신발도 못 사요. 어디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신발을 사본 게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데 애초에 규격화된 기준 자체가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런 얘기는 자세히 하기에는 오늘 영상과는 맞지 않지만 간단하게만 해보자면, 나를 소모하는 방식으로 세간의 기준에 나를 맞출 필요는 없다는 거, 그 정도? 일단 그 말 자체도 되게 웃긴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해. 여자는 예뻐야 돼. 그건 당연히 구린 거지만 여기서 약간 비틀어진 게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해라 하는 말. 있는 그대로의 나를 속속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해야만 할까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남자한테도 그런 얘기 해요? 너 자신을 사랑하렴, 자존감을 키우렴, 사랑하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유튜브 댓글로도 이런 얘기를 달았었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할 필요까지야 없을 수 있는 거고 그냥 내가 나를 좋아할 수만 있으면 그걸로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다른 사람을 좋아할 때 그 사람이 완벽해서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면이 흥미롭거나 내 가치관과 맞거나 사랑스러운 면이 있거나 하면 좋아하는 거지, 어떤 인간적인 면이 아름다우면 그게 좋은 거지, 흠없는 사람이어서 누군가를 좋아하게 돼요? 저는 안 그래요. 그래서 제 친구도 저에게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그러고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계속 해나가고 싶어요. 겉으로 보면 비슷한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저도 화장을 하고 꾸미고 살을 뺀다고 운동을 하고 하지만 그 이유가 조금씩 다른 거에서 억압이거나 자유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거거든요. 혹은 그 중간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말을 하다가 보니까 또 황천포로 좀 빠지는 것 같은데, 결론을 내보자면 우리 건강합시다 하는 얘기예요. 굶지 마시고 운동 취미 들이시고 이렇게 너무 더울 땐 무리하지 말고, 저처럼 몸이 아프게 될 수도 있으니까 건강, 무엇보다 건강에 유의를 하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즐기세요. 즐기셔야 해요. 제가 식이 조절을 한 이후로 별로 먹는 게 기쁜 부분이 없어서 과일이나 견과류, 디저트 이런 거 좋아하는 거는 그래도 살아남았는데, 고기가 그렇게까지 좋지가 않아서 확실히 먹는 양이 줄었어요. 너무 먹고 싶어서 먹어도 금방 물려요. 그래서 아직 뭔가 체력이
확 좋아지지 않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아직도 좀 비실비실해서 모르겠어요. 제 몸 상태를 잘 추슬러서 건강해지고 싶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할 거예요. 오래 걸리는 건 상관없죠. 왜냐면 저는 뭔가 건강을 망친 상태에서 그 망가진 체력을 회복하지 못한 채 수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좀 주기적으로 잔병 치레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올해는 체온이 꽤 높아져서 비염 증세는 거의 없어요. 콧물을 안 흘리고 기침을 안 해요. 정말 신나죠. 그리고 접촉성 피부염도 없어졌고 두피도 꽤 좋아졌어요. 몸무게 좀 안 내려가면 어때요? 그래도 그 전보다는 건강해졌으니까 갈려나간 체력이 조금씩 좋아지는 거라고 믿고 해봐야죠.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것도 몸이 아프면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체력은 꼭 필요해요. 무언가를 한다는 건 체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에게 가장 급한 건 체력인 것 같아요. 일단은 체력을 만들어야 할 일들을 미루지 않고 잘 해나갈 수 있는 거겠죠. 지금도 속이 좀 안 좋은데 영상 찍는다고 말을 많이 해서 기운이 좀 쪽쪽 빠지지만 어쨌든 할 얘기는 그래도 빠지지 않고 빼놓지 않고 다 한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다른 영상에서 봐요.